안녕하세요. 청계고원 강사 이예원입니다. 며칠 전에 2026학년도 수능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을 바탕으로 해서 다가오는 예비고3 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오픈반을 열게 됐습니다. 항상 비공식적으로 팀 수업이나 아니면 과외 수업을 진행을 해 오다가 올해는 참 괜찮은 아이들이 저한테 남아있기도 하고 또 수업 오픈을 요청하기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3의 수업을 좀 오픈반으로 내실 있게 한번 꾸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커리큘럼 설명 그리고 올해 수능은 또 어떠했는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맞이해야 하는지 이런 목표를 좁히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2026학년도 수능 총평인데요. 어려운 시험이었죠. 1등급 커트라인이 85점, 86점으로 형성이 됐을 만큼 독서나 문학이나 전부 다 꽤 까다로웠던 지문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아예 어려운 시험이 되어버리면 가장 빛을 보는 아이들이 엉덩이 힘이 무겁고 곰 같은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이 수능이 쉬어버리면요. 곰 같은 아이들도 잘 보지만 머리가 명석하고 스프린터처럼 짧게 짧게 단기로 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한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곰 같은 아이들이 빛을 발할 그런 기회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번 시험은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1학년 때부터 쭉 지켜봐왔던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노력의 아이콘들 있죠. 그 아이들이 이번에 현역으로 너무너무 시험을 잘 봐서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기도 합니다. 현역 때 커리어 하이를 찍는 거, 수능 때 커리어 하이를 찍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이 아이가 얼마나 3년 동안 노력을 했는지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받을 점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재수생뿐만 아니라 정말 노력형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국어를 가르쳐야 하는지 전공법만이 방법인데 그 전공법을 이 아이가 어떻게 자기 몸으로 좀 체화를 하고 터득할 수 있을지를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학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이제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세세한 작업들을 학부모님들께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최대한의 어떤 현역 때 커리어 하이를 찍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청평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독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 지문이 전부 다 변별력이 있는 지문으로 출제가 됐는데 사실은 이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물론 높았습니다만, 현재 예비고 이 아이들 풀려봐도 그렇게 아주 어렵다 느낌은 아니었어요. 옛날식의 어떤 길이가 길다든지 아니면 정보량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지문은 아니었는데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조금 아이들이 쉽게 느껴졌냐 하면 오답선지는 굉장히 명확했어요. 다시 말해서 선지를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정답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이 독서 시험이었습니다. 정답 선지 자체는 좀 모호했거든요. 근데 오답 선지가 명확했기 때문에 이 비문학에서 특히나 EBS 연계가 꽤 꼼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BS를 차분하게 쌓아 올린 아이들, 그리고 오답선지를 걸러내는 눈이 좋은 아이들이 이번에 독서를 꽤 잘 풀어왔더라고요. 문학의 경우에는 최대한 낯선 느낌을 주려고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작품도 마찬가지고 문제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밀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연습했던 대로 신속성과 정확성 두 가지를 다 챙긴 아이들이 결국에 독서 지문에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독서랑 약간 반대예요. 정답 선지가 명확합니다. 반대로 오답 선지는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제가 항상 아이들 가르칠 때도 우리가 신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답 선지의 명확성, 즉 얘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감지해라 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하거든요. 문학은 그게 가능한 영역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체화한 학생들은 당황은 했으나 그래도 시간 안에 풀어냈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엄매랑 화작은 상대적으로 좀 무난하게 나왔는데 특히 엄매가 이제 점수가 낮은 이유는요. 매체에서 세밀한 함정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거쳐만 가고 여기서 시간 세이브를 엄매랑 문학에서 충분히 했다면 독서에서 시간을 한 40분 정도 쓸 수 있었던 학생이라면 그래도 1등급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복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 어떠한지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독서의 경우에는 독서 체력을 안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세 지문이 전부 다 아주 막 상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뭐 하나가 최상, 하나가 상, 하나는 중상, 뭐 이런 식으로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문에 너무 많은 체력을 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독해 체력을 내가 세 지문에 일종의 리듬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미지 트레이닝이 생각보다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역이 재수생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언매 과목이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텐데 언매 과목이 방학 때 완성이 안 된 채로 학기 중에 들어가서 언매 때문에 자꾸 등급이 미끄러지고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매를 생각보다 좀 빨리 잡아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생각보다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해놔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만 지킨다면 현역도 얼마든지 재수생, N수생들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문장을 붙여가면서 쌓는 느낌을 충분히 아이들이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말이 좀 추상적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 느낌을 한번 탁 가지면 정말 확 올라가는 게 독서의 실력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마치 이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평가원이나 수능처럼 이 좋은 지문들을 읽다 보면 이 문단별로 이거 중요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랑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는 눈이 일단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붙여 읽어 나가다 보면 이거는 마치 중요한 정보라서 X는 1 같은 정보야 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X는 1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문단의 끝 혹은 길게는 다음 문단까지도 끌고 가면서 X 플러스 Y는 3이야 라는 연립방정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X는 1이고 X 플러스 Y는 3이야 라는 정보를 결합해서 Y는 2야 라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 다섯 문제, 우리가 비문학 한 지문당 다섯 문제가 나와 있죠? 다섯 문제 중 적어도 세 지문은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붙여가면서 쌓는 느낌을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결국엔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건 종합형 문제입니다. 이게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고요. 보기 문항으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식으로 문장을 쌓아가는 느낌을 가진다면 다섯 문제 중 세 문제는 맞출 수 있고요. 한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또 한 문제는 킬러 문제죠. 종합형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다섯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빼고 네 문제를 맞췄다라고 한다면 1등급 안에는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서 내가 종합형 문제까지 욕심내서 맞춘다. 높은 1등급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사실은 이 학생의 이해도에 따라서 들어가 주는 게 맞고요. 일방적으로 뭐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설명하고 이런 방식은 제가 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은 최대한 소수 정예 위주로 해서 이 아이들의 어떤 수준에 맞게끔 이 아이가 지금은 킬러 문제를 공략할 때가 아니라 일단은 이 기본 문제부터 다 맞춘 다음에 공략해야 된다. 식의 그런 어떤 대응 전략을 같이 마련하는 게 저의 이번 오픈반의 목표입니다. 또 문학의 경우에는 많이들 등한시하는데요. 문학은 시간 확보가 가장 미덕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무조건 25분 안에 신속도와 정확도를 둘 다 잡아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렇게 문학에서 시간을 벌어줬을 때 독서에서 우리가 점수가 쌓아 올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문학이 흔들리는데 독서를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서도 해야겠지만 먼저 잡아야 되는 건 문학하고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무조건 문학부터 25분 안에 들어오는 경험해야 되고요. 엄매는 훈련까지 완벽하게 맞춰서 아주 독서를 위한 시간 확보를 꼭 좀 해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방학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매랑 화작은 사실은 이제 속도감과 정확도 문학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이제 문학의 경우에는 속도감을 어떻게 기를 수 있냐면요. 나올 만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학은 그래요. 그래서 이 정답 선지가 명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명확한 정답 선지에 대한 필연성 있죠. 그거를 길러야 돼요. 명확한 정답 선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채로 문제를 푸는 것과 그냥 내가 오답 선지를 걸으면서 속어법으로 문제를 푸는 건 속도 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훈련의 영역이고요. 훈련을 저랑 같이 하면서 25분 안에 다 맞는 경험을 이번 방학 때 무조건 한 번 이상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문학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엄매 같은 경우에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훈련을 하는 걸 아이들이 방학 때 등한시합니다. 근데 방학 구주라고 하는 긴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만큼 구주 안에 이론하고 훈련까지 모두 맞춰서 15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다 맞추는 경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이랑 엄매를 탄탄하게 쌓은 다음에 그 위에 독서를 올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예쁘게 3학년 현역 때 좋은 어떤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퍼즐 같죠? 퍼즐처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목표를 다시 한번 압축을 해보면요. 우리가 8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45문제를 푸는 게 결코 만만하지가 않고요. 결국 현역이 등급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다 타임 어택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예요. 근데 그 시간이 없는 이유가 우리 아이가 비문학을 늦게 읽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어떤 방식이 있어요. 어휘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를 푸는 요령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특정 영역에 약한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이런 약점들을 채우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목표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너무 장기적인 목표를 방학 때 들이대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목표를 압축해서 일단은 타임어택 할 수 있는 부분 타임어택 하고 그리고 공통과목에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타임어택 연습을 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15분 모의고사, 뭐 20분 모의고사 이런 거 혼자서 풀어봤자 딱히 도움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빨리 풀어야지 한다고 비문학은 빨리 풀리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문학의 경우에는 어려운 영역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느낌으로 다가가야 되고요. 문학하고 선택 과목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속도감. 이게 제 1순위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이번 방학 때 문학은 25분 안에 다 맞는 거, 모든 학생이 한 번 이상 다 맞는 거 목표로 해야 하고요. 실제로 이제 예비고 2 올라오는 그런 수업에서 제 수업에서 이제 80% 넘는 학생들이 25분 안에 다 맞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하고 갔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국어 근육을 유지하는 느낌으로 학기 중에는 이어가 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매의 경우에는 15분 안에 다 맞는 경험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지만 훈련까지도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대형에서 이론 열심히 들어봤자 이거 훈련 제대로 안 되면 방학 지나고 나서 학기 중에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왕지사 할 바에 저는 이론도 잘하고 아이들 훈련도 잘 시키는 강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엄매 듣는 학생들은 훈련까지도 엄매는 저 클리닉까지 다 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까지도 완벽하게 해서 이왕 할 거 방학 때 문학하고 엄매 시간을 좀 완성해 놓자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독서의 경우에는요, 영역별로 그리고 문학 유형별로 고난도 유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각각 들어가서 정복하는 느낌으로 이번엔 특히 고난도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갖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제 수업은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테스트를 볼 거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를 다시 한번 이 분석지로 내줍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아이가 수업에 들어오면서 이 분석지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프 모의고사 이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풀어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그 분석지 샘플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모든 수업에서 이렇게 분석지를 주는 이유는요. 우리 아이가 결국에 엉덩이 힘으로, 손 힘으로 정리한 것만 내 머릿속에 남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느 강사를 만나든, 어느 커리큘럼을 만나든 자기가 정리해야 돼요. 자기의 손으로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해라고 해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도요, 자기가 일단 자기 힘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거기에 피드백 받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녹여서 항상 아이들한테 분석지를 맨 처음에 제출을 하게끔 할 때 원칙을 딱히 정하진 않아요. 물론, 지켜야 되는 건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 중에 잘못 생각한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 수업을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체크를 하되, 나머지 뭐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히 원칙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분석을 해오면 제가 스스로, 제 강사가
첨삭을 해줍니다. 강사가 직접 첨삭을 하고 한 명 한 명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남자아이가 해온 분석지거든요. 남자아이들도 결국 이 정도까지는 해와요. 결국 자기 손으로 제 손을 떠나도 저라는 강사 손을 떠나도 어딜 가서든 자기가 직접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복귀를 할 수 있게끔 그 힘을 길러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아예 이번 구주라고 하는 시간 안에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느낌으로 물론 저하고 지금 고1 때부터 쭉 달려온 학생들은 이 방식에 익숙하겠지만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학생들도 구주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주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건강한 그리고 꼭 필요한 습관을 같이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구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 정규반이랑 엄매반, 이제 투트랙으로 제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3들은 보통은 이제, 주중에 이제 국어가 깔리기 때문에 둘 다 주중반으로 운영 계획 중이고요. 정규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랑 문학의 고난이도를 제가 골라서 이거는 평가원 기출 위주겠지만 사설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지문들은 제가 그러니까 따로 거르지 않고 무조건 다 모아서 자체 교재가 나갑니다. 그래서 비문학 영역별로 고난이도 문항을 독파하는 훈련을 하고요. 문학의 경우에는 타임어택 훈련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선지가 왜 정답 선지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필연성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25분 타임어택 훈련 너무 중요하게 할 예정이고요. 과제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분석지 아까 보여드린 거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 모음집을 제가 1일 2회, 1회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과제로 나갈 예정이고요. 엄매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다른 아이들한테도 혹시라도 방학 때 대형학원을 원하는 학생들은 엄매라도 꼭 들어라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유는 이론부터 훈련까지도 해주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온다면 이론부터 훈련까지 아주 완성을 지독하게 할 예정이고요. 과제는 5개년 업무 기출 싹 다 모아놓은 자체 교재가 나가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타임어택 훈련까지도 다 할 예정입니다. 클리닉은 정규반이랑 업무 완성반 둘 다 와야 하고요. 만약에 두 과목 다 수강한다면 클리닉을 이제 한 날에 최대한 통합해서 좀 길게 가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내년에 학기 중에 커리큘럼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거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방학 중에는 투트랙으로 가는 이유는 정규반이랑 엄매 완성반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고요. 학기 중에는 엄매는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엄매 대신에 EBS 분석반이 들어오고요. 정규반이 수준별로 한 번 더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반 테스트를 치러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제 기존 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 반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나눠서 최상위 반과 정규 반 이렇게 사실 내용은 같고요. 물론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최상위반, 정규반, 요 반은 3시간 30분 해서 주중에 깔릴 예정이고, EBS 분석반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완벽하게 배경 지식까지 강화해서 이 아이가 마찬가지로 교재 분석지를 저한테 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수능에서 이 비문학의 연계성이 굉장히 좀 체감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들 이번 다가오는 수능에서도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가 EBS도 꼼꼼하게 어차피 하는 거 아이들 손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만이 또 담당할 수 있는 지평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가 최대한 우리 아이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들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표 말씀드리고 영상 마칠 텐데요. 이제 다가오는 겨울 특강 시간표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과목반, 업무 완성반 둘 다 주중에, 이제 앞으로 학기 중에도 주중에 개설될 확률이 높고요. 공통과목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목요일 6시부터 이제 3시간 반 수업 예정되어 있고, 업무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6시부터 3시간 수업 완성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1월 3일부터 해서 9주 특강 예정이니까요. 한 번씩 스케줄 체크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개인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카운터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어는요, 전공법밖에 답이 없습니다. 엉덩이 힘을 기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 같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번 오픈반 정말 욕심 있게 한번 꾸려볼 예정이고요. 저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최선 다해서 우리 아이 국어 실력 올리는 거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